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브라질 파트로치니오라고 해가지고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 커피를 볶아볼 예정인데요. 브라질 커피는 이제 커머셜도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한 편이에요.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얘네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서 그렇죠.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대규모 재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제 퀄리티가 일정하고 균일화되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커피들이 생각 외로 가격 대비 깔끔하게 특징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 브라질 커피가 가격이 착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1kg에 5,000원 미만인 생수들도 꽤 많았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은 이제 조만간 8,00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수가 250을 거의 돌파했거든요. 이 지수랑 혹시 생수 가격이랑 연동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이 지수는 이제 파운드여가지고 거기다가 2.1을 곱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단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관세는 없지만 이제 운반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생수 수입하는 사람들이 내는 어떤 비용들이 있어요. 운임 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운임 차지랑 이런 거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키로 단위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컨테이너 단위겠죠.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하는 단가가 나오는데, 그 단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유통되는 브라질은 이제 커머셜 등 8,000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질 커피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커피 소비가 늘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커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여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덕분에 로부스타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생기는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카페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로스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공장형 로스터리 회사들이 갑자기 치솟는 생수값에 의해서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기는 어렵고 불경기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은 그럼 누가 버느냐 알 수는 없는데 누군가는 벌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브라질 커피가 맛이 좀 약간 밋밋해요. 저희도 이제 브라질 중에서도 스페셜티의 다른 등급의 파젠다움이라고 해가지고 바리스타 대회에서 상 받았던 커피를 커머셜 등급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 커피가 에디오피나 이렇게 화려한 커피들이 많다 보니까 그 브라질은 약간 밍밍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구수한 커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 커머셜보다는 조금 더 고소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을 먹어보면은 고소함이 다예요. 그래서 어디에 넣어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브라질 자체에서도.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커피가 된 것 같고요. 최대 화력을 줘가지고 1파까지 빠르게 달려볼 예정이고요. 브라질 커피가 주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뽑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저희가 스페셜티 처음 했을 때는 브라질 커피를 만복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가장 저가의 커피였거든요. 지금은 저가의 커피가 아닙니다. 브라질은 굉장히 상급세 커피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브라질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브라질 커피를 대량으로 많이 사용하던 곳들이 있어요. 대규모로 캔커피를 만든다거나 믹스커피를 만든다거나 혹은 일정한 품질의 커피를 요구하는 곳들, 그러니까 대량 납품처들이 브라질 커피를 굉장히 많이 사용 중인데, 브라질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체제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대체제가 브라질 커피의 맛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브라질 커피에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커피의 대체를 많이 하지 못해요. 업체들이 난리가 나고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자초한 결과죠. 왜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물건만 쓰다 보면은 다양성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락인 효과라고 하죠. 마케팅 용어로 락인 효과인데, 브라질 농장주는 좋겠지만 소비국인 우리들은 썩 좋은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코로나19의 원인 중 하나는 인구가 너무 과도시가 밀집되다 보니까 전염력 강한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이게 박쥐에서 유래했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수렵채집을 했잖아요. 원래 과거 한 3만 년, 5만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농경을 시작하고 가축화를 하면서 사바나에 있던 여러 동물들을 가축화를 하면서 그 가축에 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감염돼가 감기나 여러 가지 병균들이 생기는 것들인데, 도시화 농업혁명을 이루면서 이제 균들이 인간에게 접목이 되면서 이제 도시화가 밀집되면서 이제 그 균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종의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게
큰데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약간의 돌연변이성으로 그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인간이 수렵채집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DNA와 현대의 문명과 생활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브라질 커피도 현재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브라질 커피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면서 경기의 축이 바뀌었거든요. 경기의 축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가졌던 이 인간의 고유한 DNA, 현대인의 이런 습관, 그러니까 문화 습관이겠죠. 뭐 이런 습관들이 한 번에 바뀌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돼가지고 아이러니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병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고대에 가졌던 DNA와 현대인의 문명생활과 뭔가 언밸런스하게 안 맞는 것들이에요. 불안하고 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도심지 생활을 하게 돼서 그래요. DNA가 다른.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뭐 산에 갔다 온다거나 이러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게 우리가 DNA적으로는 아직 간직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 하나는, 브라질 커피가 가격도 높은데 현재 만약에 여기서 큰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브라질 커피가 한번 감염이 되면은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곧 전국에 퍼지게 되는데, 이렇게 커피 녹병이 퍼졌던 역사들이 두세 번 있거든요. 코로나19처럼. 그 이후로 종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멸종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처럼 다양한 맛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소비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맛들이 있어야 이 맛도 있고 저 맛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맛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향은 생각 외로 금방 실증납니다. 화려한 것들은 금방 실증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시 브라질 커피가 맛있기도 하고 에티오피아 커피가 맛있기도 하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이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죠. 다른 사람들 쓰다고 하지만 커피의 쓴맛 때문에 맛이 있는 거고요. 이 쓴맛의 대부분은 이제 카페인과 그 다음에 커피의 나무가, 커피가 갖고 있는, 생수가 갖고 있는 묵질 맛인데,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히 어울려져 커피가 쓰면서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구워지고 있어요. 고대 역사로 보면 이제 불의 발견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역할인데, 커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로스팅을 발견한 것도 뛰어난 일이었어요. 이 로스팅을 발견한 곳은 다름이 아니라 예멘이었고요. 커피가 맨 처음 생산된 곳은 에티오피아였죠. 에티오피아에서는 생두를 그냥 통째로 먹었고, 불에 구워서 먹기 시작한 건 예멘입니다. 이걸 갈아서 먹고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고요. 양마의 음료로 불렸던 이유 중 하나는 카페인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커피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발견하고 하잖아요. 초전도체인가? 뭐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질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커피도 우연히 발견한 것 중 하나예요. 그냥 있다가 600년경에, 기원 후죠. 기원 후 600년경에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고, 품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협회도 성립되고 ICO 국제협회도 성립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노력 중이고요. 카투라 카투 아이 품종이고요. 내추럴 계열이기 때문에 색깔이 갈변이 잘 되고 센터컷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콩이 무르기 때문에 중배전에서 이제 배출할 예정이고요. 이 브라질 커피는 대부분의 블렌딩류에 많이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폴라리스라는 블렌딩 하나에만 딱 넣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블렌딩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브라질 커피고 가장 익숙한 맛 중 하나입니다. 편의점에서 먹는 대부분의 커피,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커피는 다 브라질 중미 커피의 블렌딩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15, 216 약간 탄향이 나고 꼬은 듯한 향이 나는 16도에서 저는 배출하겠습니다. 커피를 배출했고요. 중배전이고 콩이 무르기 때문에 아마 속까지는 잘 익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맛보고, 뜨거운데 아무튼 맛보고 이제 고소함이 산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페이커도 많이 없네요. 페이커가 나오긴 하는데 페이커도 없고 굉장히 커머셜 등급 중에서도 좋은 커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